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극의 전도라고 하는 걸 비교했단 말이야. 오늘은 그 전도와 함께 전달이라고 하는 자극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전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한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방법이라 그랬어. 그래서 한 뉴런 내의 자극 이동을 전도라고 하자. 이 뉴런의 이동 방법은 바로 전기적 현상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포 안과 세포 바깥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그때 사용하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였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퍼내는 것은 나트륨,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칼륨이나 바깥쪽이 플러스가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안쪽을 기준으로 우리는 분극의 전위를 찾아낸다라고 했어. 이때 자극이 오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멈춰버리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바깥쪽에 많이 있던 나트륨이 먼저 안으로 유입된다 그랬지. 그래서 나트륨의 유입이라는 형태로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탈분극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칼륨의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바깥으로 유출되어서 다시 극이 회복이 되는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 재분극이 됐을 때 가장 큰 특징은 과분극의 위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전도의 방향은 한 뉴런 안에서는 양방향으로 자극이 이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 뉴런 안에서가 아니라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의 자극 이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 아하, 앞에 뉴런으로부터 자극이 뒤에 뉴런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겠지. 얘는 전기적 현상이 아니라 바로 화학적 현상,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자극이 이동이 되는 것이라, 안타깝게도 이 화학적 물질이 한쪽에서밖에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이 된다. 자, 그러면 전도와 구별이 되는 전달을 확인해 보자. 자, 바로 뉴런의 말단 부위들을 그려준 겁니다. 바로 여기가 무엇이냐? 축삭돌기의 말단이다. 이쪽이 바로 가지돌기다라고 했지. 뉴런의 구조를 볼 때 기억하나? 축삭돌기란 자극을 내보내는 곳, 가지돌기란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접소 부위라고 불리는데, 이런 신경의 뉴런의 말단 부위들의 접소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 시냅스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 축삭돌기 말단에는 무엇이 있어서 자극을 내보낼 수가 있었느냐 라고 하면 이렇게 물질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안에는 자극을 전달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들어있는 이 주머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시냅스 소포라고 불러. 즉, 작은 주머니가 있다는 거야. 자극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러한 시냅스 소포들이 서서히 축삭돌기의 끝부분 쪽으로 이동이 된다. 그래서 축삭돌기의 끝부분에 닿으면 시냅스 소포가 이렇게 퐁 하고 터지게 되는 거지. 소포가 팍 터지면 그 안에 있었던 물질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물질의 이름이 뭘까? 바로 이것이 자극
전달 물질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자극 전달 물질이라고 쓰지 말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신경 전달 물질은 이쪽에는 양이 되게 많아. 근데 이쪽은 없어. 그래서 자극이 많은 곳에서 이 적은 곳으로 이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확산이라는 형태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이 시냅스 사이의 이 틈에는 시냅스 틈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세포의 액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여기를 시냅스 틈, 이 시냅스 틈을 이루고 있는 이 액체에 체액에 들어있는 물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통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서서히 확산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 뭘까? 사실은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있다.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아세틸콜린. 그러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 말단에 있는 소포가 퐁 하고 터지면서 그 안에서 막 뽑아져 나왔잖아. 이 물질이 서서히 신경 전달이 되면서 확산이 되면서 가지돌기 쪽으로 오면 가지돌기엔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무늬들이 물질들이 여기에 세포막에 콕하니 박혀져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물질이 뭘까? 아세틸콜린과 결합을 할 수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자,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지금 나는 하트처럼 그렸는데 실제 무늬는 약간 피망 비슷하게 많이 그려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와서 결합을 딱 하면 이 결합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트륨 이온에 바로 유입을 유도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하, 전도에서 탈분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극이 출발해서 다시 이동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지돌기 쪽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거꾸로는 못 가나? 네, 못 가. 이유는 왜 못 가? 바로 이쪽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소포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자극을 보내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하고 터져나갈 물질이 없는 거지. 또한 축삭돌기 말단에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없어. 그쪽에서도 결합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극은 결국 축삭돌기 쪽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한 방향으로밖에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 하나만 해보자. 예를 들어서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뉴런의 굵기를 가지고 조금 굵은 뉴런을 하나 만들어 볼게. 그래서 굵은 뉴런이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같은 길이를 얇은 뉴런으로 하나, 세 번째는 그 뉴런이 아이고 끝이 반대로 그려졌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뉴런으로 나누어진 거 하나 라고 말을 하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빠르게 자극이 이동하는 건 누구일까? 바로 맨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1등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가장 느린 건 누굴까? 바로 3등 가장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아, 자극은 뉴런의 굵기가 굵을수록 빠르게 훅 지나갈 수 있지만 자극이 이렇게 뉴런이 나누어져 있어서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때 속도가 느려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하나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뉴런이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해볼까?
첫 번째 자극은 빨강 자극이야. 빨강 자극을 내가 여기다 주었어. 그렇다면 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범위는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도를 통해서 이 뉴런에게는 양방향으로 이동이 되고 뉴런과 뉴런 사이는 전달로 넘어갈 수 있으니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모두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건 빨강 자극이 되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노랑 자극을 주면 어떨까? 노랑 자극 역시 양쪽으로 전도가 가능해. 그래서 출발을 할 수가 있지만 거꾸로 넘어가는 전달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뉴런에서부터 끝까지 느낄 수 있게 될 거야. 마지막 파랑색으로 세 번째 뉴런에게 자극을 준다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 없이 세 번째 뉴런만 파랑색의 자극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해가 됐어요? 자, 이것이 바로 자극의 이동인 전도와 전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이런 전도와 전달을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마취제다라고 해서 요 사이에 전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를 한다면 앞에 있는 자극을 뒤로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있는 뉴런들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순간들 또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자, 자극의 이동, 바로 전도와 전달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 특히 전도보다는 전달 쪽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진 물질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약물에 오남용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사용되는 여러 물질들 중에는 진정제, 아마 자극의 이동을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억제시켜 주었겠지. 두 번째, 각성제. 오히려 자극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겠지. 세 번째는 환각제. 실제로 자극이 제대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데 착각을 해서 환각 현상을 보도록 하는 물질도 있단 말이야. 특히 이 중에 환각제에 해당하는 건 대부분 마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체계에 문제를 일으키니 약물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가 자극의 이동과 전달, 이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